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악의의 항변인데, 악의의 항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모음법 17조가 적용되는 인적 항변에서 악의의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이고,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에서의 악의의 항변이라는 것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어음 채무자의 항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음법 17조가 적용되는 인적 항변을 보시면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서는 어음 소지인이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어음 채무자 인적 항변 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즉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판례는 단지 항변 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어음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의 양도인과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면 이것은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악의 항변으로 대항받지 않는다. 중과실에 있는 경우, 자, 해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죠, 고의.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는 거지 중과실은 고의까지는 안 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해이가 될 수 없는 거죠.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은 뭐죠? 중과실이죠.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하는 뜻이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악의 존재 시기는 언제냐? 취득시죠. 취득시. 어음수표를 취득할 때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입증 책임은 어음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음 채무자가 이 사람이 어음을 취득할 때, 수표를 취득할 때 그러한 악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 소지인의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거죠. 어음의 취득 시에 항변 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만기 또는 어음상의 권리 행사 시까지 존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악의 입증 책임 누구다? 어음 채무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악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이제 악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세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한번 최대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모든 경우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간단한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어음법적 유통방법, 상속이라든가 합병, 경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어음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인적 항변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음 채무자는 언제나 어음 소진에 대해서 전자의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A가 B한테 발행을 했고 Z가 있고요. 아까 얘 C, D, E, F 이렇게 갔는데, 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얘가 H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F에서 H까지는 배서가 연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배서가 연속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자, 어음법적 방법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사람 어떻게 된다? 이 F가 죽어서 뭐 한 거다? 상속받은 겁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적 항변 절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Z는 어떻게 했나? H에 대해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F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E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음 항변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음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H는 어음에서 정하고 있는 배서의 방법에 의해서 유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 H를 그렇게까지 배서에 의한 양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한번 또 하나 볼까요? 어음 소진이 무권리자라는 항변은 모든 어음 채무자가 특정한 어음 소진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특정한 어음 채무자가 모든 어음 소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어음 항변과는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엔 이제 제3자 항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라는 것은 누구죠?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게 아닌 제3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을 자기가 원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항변이라는 것은 다른 어음의 당사자의 항변 사유를 자기를 위하여 원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항변에는 전자의 항변과 후자의 항변이 있다. 자,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자, 예컨대 갑이 어음을 발행해서 을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을에게 교부를 하고 을이 다시 어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변전이 유통되는데 을이 갑병 간의 인적 항변 사유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죠? 을의 기준에서 보면 갑이 뭐죠? 전자죠. 앞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을이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을이 병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이거를 뭐다? 전자의 항변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후자 항변은 갑이 을이 가지고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이 항변 사유를 갑이 병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의 후자의 항변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다? 후자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제3자의 항변에 대해서는 이 어음수표법에 이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과 이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 인적 항변의 개별성론인데 인정 근거가 뭐냐? 자, 무인성, 추상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어음 채무자의 인적 항변은 각 어음 행위자가 자기의 원인 관계에 기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고 타인의 인적 항변을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견해에 의하면 갑은 을의 병에 대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어 병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권리남용론, 유인론인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종합을 해보면 갑, 을, 병이 있는데 자,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을 갑이 주장하는 거. 이걸 뭐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항변을 원용하는 거니까 후자죠. 후자의 항변이 되는 거고. 자, 을이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을 원형에서 주장하는 거. 이걸 뭐죠? 이거는 전자의 항변, 자기 전자의 항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고, 무이중 무권의 항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무권의 항변. 그러면, 자, 갑도 을에 대해서 항변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병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갑이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도 있고, 을이 또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있는데, 갑을 간의 원인 관계, 자, 갑을 간의 원인 관계 및 을병 간의 원인 관계, 이 모두가 소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갑에게 대해서 권리를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갑이 자 내가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인 관계도 소멸됐고 을이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원인 관계도 소멸됐기 때문에 모두 다 소멸됐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항변을 가지고 양쪽의 원인 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중 무권의 항변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자, 갑, 을, 병 이렇게 쓸 때 후자 항변은 갑이 을의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을 갖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을, 병 간의 원인 관계가 없다. 소멸되거나 부존재한다. 을, 병 간의 원인 관계가 불법이다. 위법하다. 그 다음에 을이 어음과 상관하지 않고 어음금을 지급 상계에 면제한 경우, 자, 을이 너에게 지급하면서 어음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네가 지금 어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 을이 당신에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항변을 내가 원용하겠다. 그래서 갑이 을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 후자의 항변이다. 마찬가지 전자의 항변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중 무권의 항변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원인관계 및 수취인과 피배서인 간의 원인관계가 모두 소멸됐을 경우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를 한 경우에 발행인이 양쪽의 원인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이 뭐다? 이중 항변이다. 갑, 을, 병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소멸됐고 이것도 소멸된 경우에 병이 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때 갑이
비용에 대해서 이것도 이 1번도 소멸됐고 이 2번도 소멸됐기 때문에 당신은 권리가 없다. 그래서 항변할 수 있는 게 뭐다? 이중 무권의 항변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항변의 제한과 이 선의 취득과의 관계인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취득이죠. 권리의 취득에서 인정한 것이고 진정한 권리자가 형성되고 제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선의 취득이 되지 않고 주관적인 욕구, 악의 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배선에 관하여 존재하는 사유는 원시칙이다. 인적 항변은 뭐냐면 채무의 존재 또는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어음 채무자가 희생되고 어음 소지인이 보호됩니다. 그렇죠? 어음 채무자로 하여금 입 다물게 하는 거죠. 어음 채무자가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을 가지고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말라. 따라서 누가 보호된다? 어음 소지인이 보호되는 거죠. 어음 항변이 제한되지 않는 주관적 요건은 어음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서 따라서 선의 취득에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지만 인적 항변의 제한함에 있어서는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경우는 인적 항변이 제한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음관계 외의 원인관계, 비서인과의 채무자 간의 승계취득이다. 이런 점에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변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 항변은 지급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는 단계에서 이 어음 채무자가 지급 제시를 하는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따질 수 있는 항변이라고 했죠. 그래서 따질 수 있는 항변인데, 자, 이 항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인적 항변하고 물적 항변인데, 물적 항변은 절대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변이 흠결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절대적 항변에 지금 물적 항변에는 증권상에 나타나는 항변이 있을 수 있고 증권 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항변이 있다. 그다음에 인적 항변은 특정한 소진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특정한 권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인적 항변 사유는 17조가 있고 17조에는 해함을 알고서 취득한 경우가 있고 확장되는 경우는 악의 또는 중과실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리 행사 관련해서 권리 행사라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 행사라는 것은 어음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어음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어음금을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에 관련된 지급 제시, 지급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변할 수 있는 어음 항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음상의 권리 행사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지급이 거절되면 어음 소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전자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이 지급이 거절됐기 때문에 내가 받은 어음이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네가 나한테 어음 준 것을 원래는 돈을 현금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을 준 거기 때문에 어음금을 다시 어음을 돌려줄 테니까 다시 나에게 돈을 다오라고 하는 그러한 소구권 거꾸로 소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권리를 찾아가는 구하는 그러한 소구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 권리가 행사 단계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구를 보고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관련돼서 이제 소멸시효되는 그러한 것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어음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이 좀 교환이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자잘한 내용까지 망라해서 정리됐기 때문에 양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환만 가지고도 공부하시기에 충분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교과서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문헌으로 글로써 그런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